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직 못 전달드린 해외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릴 시간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이어서 뉴스 바로 보시죠. 이전에 이데일리가 호스트로 했었던 STO 서밋 작년에 11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때 참가했던 업체고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전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한 2조 원 가까이 되는 큰 기업인 레드스완을 운영하는 CEO 에드워드 나우게디에게 연락해서 혹시 전달드린 뉴스가 있냐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뉴스를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휴스턴에 토큰 증권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서 내용은 2030년까지 19 트릴리언 달러가 갈 건데 거기서 유동성 공급하고 글로벌한 자원들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셨던 분들 중에 레드스완의 CEO분하고 CTO거든요. 도노파라 라는 분인데 요분 계셨고, 그 다음에 STM에 카일이 있었고, Hbar 파운데이션이면은 헤데라입니다. 거기에 CEO 분도 나와서 연설해 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모사이크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터의 CEO 분도 나와서 연설해 주셨습니다. 책을 냈던 분이고요.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좀 이름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드스완을 봤었을 때 잠시 조사했던 거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동산 분야에서 아주 선두적인 기업이고요. 이 레드스완에 계신 분들이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부동산업을 하셨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나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좀 그쪽에 이제 조예가 깊은데 블록체인이 생기니까 STO에 뛰어든 업체예요. 레드스완이. 그쪽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부동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업체 또 그리고 유사한 업체로 리얼티 같은 업체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 부동산 업체들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강한 만큼 부동산 관련해서도 전 세계 STO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RWA 프로토콜 폴리트레이드가 오블리게이트 플랫폼을 통해서 최초의 온체인 채권을 발행했다. 오블리게이트가 스위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알고 있고요. 폴리트레이드의 어떤 상품인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얘기 보입니다. 발행의 형식에서는 폴리곤 포스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썼고요.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USDC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향후 디지털 채권 발행의 파트너로서 아시아 시장을 좀 해보려고 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리적인 제한 없이 세계 곳곳에 있는 채권들이나 그런 RWA 자산들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은행 대출의 빈도수가 좀 높은 편이고 은행이 중소기업들 대출의 요건을 좀 보수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게 좀 안정성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좀 안전하니까 좀 노려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서클하고 코인베이스와 관계를 좀 맺고 있는 것 같고요. 오블리게이트였나? 아마 서클이 지원하는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폴리트레이드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봤고요. 얘네들이 어떤 거를 하는지 살짝 봤습니다. 폴리곤 베이스를 쓰는 것 같고요. 개인 지갑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지분, 원자재, 포켓몬 카드 이런 것까지도 하는 것 같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 대출도 준비하는 것 같고 여기는요. 채권을 일단은 거기 냈다. 국채에 대한 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지분에 대한 거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블리게이트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메이플, 골드피치, 온두 등등 보면은 수암도 그렇고요. 조금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이제 채권 관련돼서 있는 기업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상품군들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폴리곤이 좀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를 기본으로 했는데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따오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폴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트레이드라는 토큰을 뭔가 만든 것 같고요. 이 토큰은 이 폴리 트레이드 이 회사 자체에 토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토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본 결과 세 가지 프로토콜에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에 보면은 이더스캔에서 폴리트레이드 토큰을 볼 수 있었고요. 홀드 수가 한 1600명 정도 되는 것 같네요. 트랜잭션도 제법 일어났었고요. 보유 개수는 이렇습니다. 일단 거래소도 많이 상장한 것 같고, 폴리곤에서도 보면은 폴리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4700명 정도 되고, BSC가 조금 작네요. 한 1000명 좀 안 됩니다. 이게 코인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코인으로서 확실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증권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거버넌스 토큰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격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에 엄청 상승장이 있었고요. 작년 10월달 대비했을 때 한 10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를 보면은 쿠코인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EXC나 뭐 게이트.io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체인에 있는 토큰의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토큰 증권 관련된 코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맨 처음 뉴스에서 나왔던 오블리게이트를 한번 봤는데요. 오블리게이트는 돌아가서 보면 오블리게이트 플랫폼을 일단 활용을 해서 여기서 나온 상품들을 좀 올렸다는 건데, 그 중에 뭐냐면 채권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오블리게이트를 들어와 보면은 프라이머리 마켓이 일단 이렇게 있고요. OTC 마켓도 있네요. 각 나라별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 채권에 대한 거고, 인베스터 X하고도 뭔가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오블리게이트가 서클의 지원을 받은 걸 알 수가 있고요. SIX라고 하면은 여기가 스위스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래소가 STX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나온 문구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보입니다. RWA 여러 가지 관련된 토큰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확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뭐 토큰 증권 그 STO화 한 것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RWA 정도의 차원에서 블록체인에 올라온 증권의 형태를 띈 상품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트레이드라는 토큰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추후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디나리라는 게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카멜롯이라는 플랫폼, 덱스죠.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상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볼까요? 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래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디나리가 예전에도 이제 제가 소개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 SEC의 명의계에서 대리인으로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형태를 토큰화해서 팔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라이센스를 실제로 갖고 있는지는 아직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보시면 코인베이스 주식이죠. 코인, 애플, 엔비디아 등등의 테슬라 같은 그런 주식들도 토큰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유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마 일부 주식을 가지고 토큰으로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단 좀 라이센스가 이게 충분한 건지, 명의계에서 대리인이면 트랜스퍼 에이전트인 것 같은데 충분한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펀드 파이낸스 소식이네요. non-core OTC니까 장외 거래를 하는 기관급 거래 그런 거겠죠. 내용을 보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상품이죠. USDY를 위해서 유동성 강화하기 위해서 non-core OT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런 거고, non-core 여기가 이더리움, 솔라나, 멘털 등등에서 유동성을 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non-core 자체가 보면 $10,000,000 규모의 시드라운드도 이제 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고객층이나 자금 규모 등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온두에 있는 상품들도 좀 더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온두에게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non-core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 현물 관련된 게 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적긴 한다, 웹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디자인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이나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디파이까지 뭔가 만들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 중개 업체가 아니다, 우리 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투자자로서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 있다, 엄청나게 눈에 띄는 업체는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파트너로 파이블럭스, 또 토큰 증권 쪽에서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파이블럭스가 있고, 미국 선물 거래소죠. 디지털이 있고, 탈로스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카
디지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초의 관리 파트너로 온두 생태계에 합류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온두가 한다 했으니까 좀 채권 관련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고요. 보면은 싱가포르 업체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온두의 모든 기관 등급의 토큰화, 현금 등가물 그런 걸 갖다가 지원하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데가 지금 라카 디지털이라고 하고요. 자기들이 좋다 이런 얘기가 써있네요. 온두가 이렇게 좀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 뻗어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잘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고 또 잘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의 토큰증권 플랫폼이죠. 오아시스 프로가 알레나 요분을 새 사장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이분이 좀 보니까 토큰증권 쪽에서 조금 입지가 있을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아시스 자체가 일단은 ATS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건지 사실은 이전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었다고 봐요. 좀 늦게 치고 나갔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자회사의 헤드쿼터의 창립자다. 되게 경험이 풍부하다. 블록체인 쪽에서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파이나 뭐 이런 쪽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이렇게 깨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피규어하고 프로바란스 여기를 공동 창립했다. 피규어와 하는 프로바란스를 공동 창립했다라는 거 되게 잔뼈가 굉장히 굵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밑에서 살펴보면 지금 오아시스 프로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고요. 외교협회 회원이다. 뭐 되게 뭐 여러 가지를 맡고 있네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라고 아까 돼 있었는데 거기에 CEO를 잠시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규어의 공동 창립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봤을 때 프로버넌스 거기도 공동 창립을 했다. 지금 보면은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뭐 짧게 경험을 쌓고 쭉쭉쭉쭉 뻗어 나갔는데 블록체인 쪽에서 굉장히 입지를 잘 다진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대를 나오셨네요. 굉장히 실력자인 것 같고요. 이분이 지금 오아시스 프로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프로도 지금까지는 조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품이 나온 게 개발이 좀 전무하다 할 정도로 없는데 보여준 액션이 좀 적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감으로써 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거는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두 파이낸스가 팬들을 지원하게 됐다라는 아주 짧은 뉴스가 있네요.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폴리메시는 바로 딱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폴리메스라는 코인이 있죠. 폴리메스가 자체적으로 사실은 세큐리티 토큰을 위해서 태어난 프로토콜이거든요. 거기서 프로토콜로서 정확하게 토큰 증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가 이제 폴리메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권성이 좀 있기 때문에 폴리메스 자체가 조금 상폐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일단은 디지세어스가 폴리메시 이 노드 운영자에 합류를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끌어가는 방식이 노드 운영자를 몇몇의 소수의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가는 형태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데, 일단 거기에 디지세어스가 합류를 했다.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폴리메시 자체가 토큰 증권 쪽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스가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토큰 증권으로서 자리 잡으려는 회사고, 얼마 전 작년에 11월 달에 STO 서밋에 참가를 했었던 업체입니다. 어쨌든 요 CEO 분도 한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고요. 일단 폴리메시에 합류를 했다. 여기 나오죠. 부동산 같은 대규모 실물 자산을 토큰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그래서 약간 요게 어떤 거랑 닮아 있냐면 온두 토큰을 가지게 되면 온두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그거랑 뭐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표권이 좀 있는 거죠. 디지어스가 폴리메시의 어떤 방향성이 뭐 그런 거다라고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셔스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디토라는 걸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큰화를 위한 분산형 ID다. DID 관련된 또 섹터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코인에서 있는데 일단은 뭐 신원에 대한 인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KYC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도록 DID를 이제 만들었다. 해서 이제 폴리곤 기본으로 한다 등등등 우리는 좀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다. 신원 인증을 더 잘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지어스 요 CEO 분이 컴퓨터 쪽을 전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관심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큰 지원 쪽에 조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질적인 부분에서도 좀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행보를 잘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콩, 여기도 이제 홍콩 증권 관련된 기관인데요. 토큰화에 중점을 둔 3개년 전략을 개시했다. 좀 뭔가 혁신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자산의 토큰화와 암호화폐 통제 강화가 포함된다. 요게 암호화폐는 위험하게 안 가져놀도록 컨트롤을 하고 또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는 전문적으로 좀 늘리겠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큰 증권 유튜브로서는 좋은 뉴스다라는 생각을 하고 홍콩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만큼 아무래도 홍콩이 주목해 볼 만한 나라가 분명하다. 예전에 이제 그런 금융에 대한 허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성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지금 뭐 중국에 조금 속해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 그래도 중국도 이런 게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홍콩 쪽에서도 어떤 뉴스들이 들리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독일 최대 펀드 업체 데카가 스와이트의 분산형 금융시장 인프라에서 토큰화된 펀드 주식을 발행했다. 독일 베이스로 일단은 발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뭐 그렇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독일의 최대 펀드 제공 업체가 개입을 했다. 그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스와이트 홈페이지를 살짝 들어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를 사실 하고 있어요. 은행원, 핀테크, 그리고 뭐 토큰화, 디지털 채권, 암호화폐 증권 등등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양한 업체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업체들을 컨택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GB증권이 ABT 테크 리미티드와 협력해서 토큰화 채권 발행을 성공했다. 뭐가 일단 고급인지 모르겠는데 리얼월드 에셋, RWA 토커나이제이션 플랫폼을 활용했다라는 거고 일단 효과적으로 준수를 했다. 우리 뭐 잘하고 있다. 뭐 그 정도. GF 세큐리타이즈는 홍콩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고요. 홈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여기 왠지 홍콩인 것 같아요. 94년부터 뭔가를 했었다. 정말 아주 오래됐다. 정부가 일단은 관리한다라는 거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토큰화된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홍콩 쪽에서도 정부 자체 정부단에서 일단은 블록체인 상에 채권을 올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크겠네요. 이 뉴스가 생각보다 큰 뉴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뉴스 영상의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초급자용 뉴스를 너무 뜸하게 전달드려서 레귤레이션 관련해서 초급자용 영상을 하나 찍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5월쯤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퍼블릭하고 INX 인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리퍼블릭 노트하고 인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전반적인 관점에서 좀 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리퍼블릭 노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그 점도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